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이상로 멘토입니다. 자, 벌써 개장한 지 1시간 정도가 지났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종목은 오늘 파란색이십니까? 아니면 빨간색이십니까? 자, 파란색이시라고요? 그럼 좀 더 집중해서 보셔야겠네요. 자, 그러면 지금 지수 포인트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먼저 살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일 지수, 코스피 2005포인트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태고요. 0.7% 오늘 또다시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자, 차트 한번 같이 볼게요. 지금 오늘 다시 한번 더 갭하락이 떴습니다. 갭하락이 뜨면서 하단권으로 다시 한번 내려오는 모습이고, 자, 대신에 우리가 한 가지 눈여겨보셔야 되는 점은 여기 매물권에 상당히 지금 두껍게 분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 매물권까지 다시 한번 더 내려온다는 것은 기술적인 반등 자체가 여지를 좀 더 남겨둬야 된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수급적인 움직임으로는 누가 지금 매수를 하고 있을까요? 한번 같이 볼게요. 자, 한번 같이 보시면요. 외국인 오늘도 파네요. 외국인이 한 370억 원 가량 지금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도 100억 가량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모습을 흔히 양매도라고 하죠. 오늘 양매도가 나타나고 있는데 좀 더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은, 자, 연기금이 소폭이나마 불이웃돕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29억 다시 한 번 더 소폭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고, 자, 그리고 보험권 같은 경우에도 다시 74억 원 가량을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 우리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코스피 안에서 시총 상위주들의 움직임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총 상위주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자, 삼성전자 다시 한번 더 밀리는 모습입니다. 1.5% 가량 지금 하락으로 지금 출발하는 모습이고요. 자, 현대차 마찬가지로 빠지고 있는 상태죠. 자, 한국전력 다시 신고가를 가다가 다시 오늘 약보합권 50원 빠졌는 모습, 그 부분 우리가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 우리가 시총 상위 종목들 또 같이 보겠습니다. 자, SK텔레콤이 오늘 2.4%대 다시 외롭게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특이업종 우리가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먼저 통신업종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통화라 통신업종 여전히 오늘도 오르는 모습입니다. 자, SK텔레콤, 에지우플러스 그리고 KT 모든 세 가지 종목 자체가 크게 오르는 모습이고요. 이런 모습 자체를 우리가 지켜본다면 분명히 호재거리 이슈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SK텔레콤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SK텔레콤부터 한번 살펴보시면요. 자, SK텔레콤 오늘 다시 한번 신고가 근처까지 올라오는 모습이죠. 이런 모습 자체는 상당히 경이롭다고 그죠. 그러면 분명히 회사의 가치가 달라졌기 때문에 올라올 수 있다는 부분. 어떤 가치가 달라졌죠? 바로 1인당 ARP라고 하는, 바로 1인당에 대한 매출 자체가 지금은 더욱더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바로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전체적인 종목군 KT, LG플러스 그리고 거기 SK텔레콤까지 크게 오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 자, 업종 한 개 더 같이 볼게요. 증권업종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증권업종 같은 경우 오늘 크게 빠진 모습이에요. 그래서 현대증권, 삼성증권 2%대 하락하는 모습인데요. 삼성증권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자, 삼성증권 한번 보시면, 자, 이미 추세가 조금 무너졌다고 그죠. 다시 한번 더 밑으로 내려가는 모습이고, 업종별로 업종 차트 보면서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자, 증권업종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 차트적으로 해석을 할 때는 무너진 차트죠. 지금 추세 자체가 좀 꺾였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 번만에 급하게 다시 한번 반등을 하기에는 조금 힘들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미 이렇게 내려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증권업종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분위기를 선행적으로 반영이 했구나.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행보밖에 없다. 그렇게 조금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동양증권이 사명이 변경됐습니다. 자, 그 사명 변경된 회사 이름이, 자,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지금 그 부분은 좀 이따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또 거기에 특징적인 종목군 좀 더 살펴보실 건데요. LG 디스플레이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오늘 4.8%대 하락을 크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유는 바로 3분기 실적에 대한 실적 우려감이 발생했다는 거죠. 자, 애플에 대한 분위기는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적 같은 경우에는 11월 달로 예정이 되어 있죠. 그러면 앞으로 있을 악재 자체가 있기 때문에 주가를 발돋움 시키기는 조금 힘들다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보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SK이노베이션 이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SK이노베이션 다시 한 번 더 신저가까지 내려오는 모습인데, 자, SK이노베이션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또다시 유가가 하향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제가 어느 정도의 지금 예상 전망치를 본다면 그때는 $70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런 하락세 자체, 바로 정유주에게는 상당히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점. 그러면 추세적인 반등 자체도 우리가 좀 더 시간적인 부분을 가지고 살펴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그러면 코스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은 그래도 버텨주는 모습입니다. 강하게 버텨주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갭 상승을 올리면서 강하게 버텨주는 모습이고요. 자, 오늘 어제 추세적인 부분 자체를 다시 한번 올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었죠. 그래서 21선에 턱걸이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오늘 갭 상승까지 띄우는 모습, 그러면 추세는 조금 달라진 모습을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대신 우리가 앞에 있는 갭에 대한 움직임을 좀 더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갭 상승과 그리고 코스피는 갭 하락이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자, 그러면 오늘 수급적인 부분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코스닥은요,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뭘까요? 자, 코스피에는 들어가기 부담되고 지금 코스닥에는 들어오고 있고, 자, 바로 금액적인 부분 자체를 집행할 때 금액이 없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큰 금액을 투자하기에는 글로벌적인 이슈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당분간은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기관은 없는 돈을 쥐어 짜내면서 코스닥의 실적인 종목군들 그리고 개별적인 종목군들을 좀 더 사고 있다라고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코스닥 시총 상위주도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코스닥 시총 상위주들, 셀트리온 파라다이스 오늘 약보합권 움직임이고요. 다음이 지금 오늘 7.6%나 크게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자, CG호수핑 지금 0.8% 하락하는 모습이고, 한 판 더 같이 보겠습니다. 자, 뒤에 보시면요, 서울반도체도 오늘 강하게 빠지는 모습입니다. 4%가량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로엔이 오늘 9% 크게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자, 로엔 특징 종목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어제 말씀드렸죠, 로엔. 네? 밀크뮤직에 대한 우려는 기우일 뿐이다. 오늘 그대로 튀는 모습이에요. 오늘 몇 퍼센트 올랐습니까? 9% 올랐습니다. 외로이 이런 시장에서 혼자 열심히 달려주고 있는 로엔입니다. 자, 이유가 오늘 뉴스가 어떤 뉴스가 나왔죠?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밀크뮤직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이거는 기우다. 자, 로엔은 그러면 왜 이렇게 크게 오를 수 있었을까요? 바로 점유율 1위 기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프리미엄 가치가 오늘 부각되는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다음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다음 오늘 중요하죠. 다음과 카카오가 합병하고 오늘이 첫날입니다. 자, 첫날 밤 어떻게 맞이할까? 지금 오늘 8.5% 크게 급등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다음과 카카오 합병 뒤에 명심하셔야 되는 것은 추가 상장을 앞두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바로 합병 신주라는 부분인데, 그 합병 신주가 10월 14일 날 다시 한 번 더 발행이 되죠. 그럼 10월 14일 전까지는 오를 수 있지만 그 이후로는 조금 힘들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환율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이 1060원까지 오늘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자, 환율 자체가 지금 갑자기 급등을 하면서요, 조금 달라졌는데 환율이 갑자기 급등했습니다. 1061원 50전. 자, 1061원 50전까지 올라오는 모습. 자, 이 갭을 좀 띄우면서 상당히 급하게 올랐어요. 이게 지금 1060원대 같은 경우에는 앞서 있던 고점 상태거든요. 이 자리 자체를 이렇게 쉽게 올라서 갭을 조금 띄운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그래도 수출주로 분위기가 넘어왔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분위기 넘어왔다고 보기 힘들고, 다만
금일 같은 경우에 급등하는 것은 이런 투자 심리 자체를 다시 한 번 더 수출주 쪽으로 돌리기 위해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1060원에 대한 지지 테스트 그리고 돌파 테스트를 좀 더 확인하셔야 되는 시점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상 밴드는요. 오늘 저는 2005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포인트가 지지가 된다면 우리는 그래도 할만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는 시간 바로 선상클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세, 수급, 백전백승, 실패하지 않는 수급의 비법, 김선윤이 밝혀드립니다. 기업의 가치는 차트로 완성된다. 자, 안녕하십니까. 선상클럽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선수국 김선윤. 네, 반갑습니다. 상차트 이상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 항상 여러분들께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저기 전화번호를 좀 바로 고지하도록 할게요. 자, 전화번호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래 번호로요, 문자 보내주시거나 전화 주시면요, 빠르게 처리를 해드릴게요. 자, 02-3153-2611에서 2612번이고요. 문자 번호는 013-3366-0110번입니다. 빨리 보내주시는 만큼 상담을 빨리 받아보실 수 있으시니까요. 빠른 처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종목 보기 전에 저희 포트부터 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포트입니다. 시장 안 좋습니다.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어제 좀 밀렸지만 오늘부터 다시 움직입니다. 조금씩 반등을 주고 있어요. 흔들리지 마시고 가져가도록 하고요. 바로 이성님 멘토님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GKL 현재 0.7% 각 약보합권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장에 대비해서 빠지지 않죠. 그만큼 강하다는 거고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종목 쉽게 죽지 않습니다. 자, 지금 제 종목들 AS를 해드릴 거는 대림선언만 해드릴게요. 다른 건 걱정 안 됩니다. 대림선언만 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림선언 오늘부터 상승을 좀 주고 있습니다. 현재 1% 정도의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항상 급락이 나온 이후부터 해서 급등이 나왔던 그런 포인트를 본다면 대림선언 현재 포인트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는 단계 좀 기다려보자. 자, 대신에 현재 구간대에서의 이거를 급하게 현재 매수를 한다. 이런 전략은 안 됩니다. 그냥 기다리셔야 돼요. 그리고 원칙상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10% 보유 전략을 유지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림산업에 대해서는 현재 구간대 보유 전략 계속 유지하도록 하고 그 외의 종목군들도 보유해보자는 전략. 지금 지수 포인트가 영 좋지 않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만 다시 올라갈 가능성 굉장히 큰 종목들입니다. 급락이 나온 이후에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니까요. 잘 참아보시고 대응해보자, 버티도록 하고요. 바로 또 이상루 멘토님 종목 좀 A에서 받아보겠습니다. 네, GKL이죠. GKL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오늘 시장의 GKL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41,400원, 41,350원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현재 포인트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되는 점은 앞에 있던 기관의 수급,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 자체가 손바뀜이 분명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손바뀜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지금 매집이 일단 들어간 상태고 여기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 어떤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올릴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지지 테스트를 꾸준히 받고 있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자, 하단 권역을 계속적으로 테스트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만큼 스트레스를 주는 스트레스 테스트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고, 다만 이런 상황에서 다시 한 번 더 강한 지지가 나타난다면 그때는 다시 한 번 더 크게 급등을 할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 어차피 빠져봤자 얼마 안 빠집니다. 지금 0.7% 빠졌어요. 그러면 좀 더 보유를 하시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기다려보시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의 바로 누적 수익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적 수익률인데요.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00% 넘어 있는 상태이고요. 아마 저 같은 경우는 현재 종목들 손절을 하게 되면 많이 떨어지겠죠. 네, 하지만 손절 안 하고 있으니까요. 잘 참아보자 좀 말씀드리겠고요. 이상남 멘토님께서도 굉장히 좋습니다. 115%대 유지하고 계시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히든 종목입니다. 현상주인데요. 이상남 멘토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히읗으로 시작하는 종목입니다. 이상남 멘토님께 한번 힌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남 멘토님 힌트 한번 좀 주시죠. 네, 이 종목 히읗으로 시작하는 종목입니다. 다들 아시죠? 그러면 이 종목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한진 수익 많이 났죠? 그 종목은 아닙니다. 그 종목 아닙니다. 그 종목 말고 다른 히읗으로 시작하는 종목 빨리 보내주세요. 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히읗으로 시작하는 게 좀 많아요. 이상남 멘토님. 두 글자면 네. 하림? 아닌가요? 하림은 아닙니다. 대신 저를 지켜보시거나 저를 사랑하시는 분들이라면 쉽게 맞추시는 문제가 아닐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 번 더 전화번호 안내해 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저 상담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는요 023153-2611에서 2612번으로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013-3366-0110번으로 주시면요 빨리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만나 뵐게요. 첫 번째 상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드래곤플라이 매도해도 될까요? 3015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저희 두 의견은 안 된다. 매도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드래곤플라이 보겠습니다. 자, 드래곤플라이가 지금 주가 포인트 자체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오늘장 1.7% 정도의 상승을 줍니다. 자, 매수하신 구간 자체가요, 사실 좀 높긴 해요. 네, 좀 부담스러운 가격입니다. 네. 많이 높죠? 근데 주가 흐름 자체를 볼 때는 급등은 하고 있는 포인트, 아직 쉽게 꺾일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대신에 좀 걱정인 것은 이겁니다. 다 좋아요. 게임 모멘텀 좋습니다. 그런데 포인트 상으로 보자면 약간의 조금 고점 영역까지 사실 서서히 접근하고 있는 포인트가 나오고 있어요. 이 그림대로 보자면, 그쵸? 다음 포인트는 어디일까요? 이 정도 포인트가 나오는데 가격적으로 보자면 한 12,700원 정도가 현재 잡힙니다. 그래서 12,500원 정도 자리까지가 좀 한계치로 보인다. 차트상의 분위기는 그렇다 말씀을 드리고, 자, 그 다음 수급 포인트 보더라도 찾아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너무나 깨끗한 수급 전혀 아닙니다. 별로 안 좋아요. 실적 부분에 있어서도 드래곤플라이가 그렇게 썩 좋은 실적을, 재무제표를 보면요, 썩 좋은 실적을 현재 보여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 포인트가 좀 빠르게 개선상이 나와줘야 됩니다. 네. 그런데 왜 팔지 말자 말씀드리냐면, 실적 개선상이 그래도 올해부터 좀 잡히고 있어요. 신작 게임 모멘텀으로. 그래서 급하게 파실 필요는 없고 한 12,500원 이후부터 해서 고민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현재 구간대에서는 일단 지금으로서는 가져가 보는 전략을 좀 취해보도록 하고요. 여차하면은 떨어진다면은 또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빠르게 매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한섬입니다. 매도해도 될까요? 2695님 질문 주셨는데요. 저희 두 의견은요, 네, 가져가자라는 의견으로 X 의견 드렸습니다. 한섬은 이성님 멘토님께서 네, 상담을 좀 해주십시오. 네,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섬. 자, 일단은 한섬이 어떤 기업인지 우리가 조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제 시장이었죠. 제가 섬유업종에 대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이슈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씀드렸던 이유는 뭐였습니까? 바로 한국, 캐나다의 FTA 설명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섬유업종에 상당히 낄 수 있다는 분위기였죠. 그러면 어제 시장에서는 LF가 크게 올랐습니다. 자, LF가 크게 올랐다는 것은 뭘 뜻할까요?
바로 내수 경기에 대한 부양 자체가 지금은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의료업종이 올랐다는 거죠.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자, 한번 차트 한번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자, LF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LF는 어떻습니까? 하단 권역에서 지금 다시 한번 더 크게 돌파가 나오는 시점이 바로 LF 종목군입니다. 자, 그러면 한섬은요? 한섬 같은 경우에는 고가 권역에서 다시 한번 돌파가 나오는 시점이 바로 한섬이라는 거죠. 저는 수익성 개선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저효과도 마찬가지고요. 경기가 회복될 때 가장 먼저 의식주, 자, 음식료 업종은 미리 올랐어요. 건설주도 미리 올랐습니다. 남아있는 의료업종, 저는 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잘 들으셨죠? 분명히 도움 되셨을 겁니다. 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쁩니다. 다음은 기업은행입니다. 매수해도 될까요? 질문 주셨는데요. 1878님께서 주셨는데, 저희 두 의견, X, 매수 안 된다. 아직은 좀 지켜보자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기업은행이 네. 예전에 이제 김선현 멘토가 그 명예전당까지 올리는 그렇게 상당히 네. 필수 전공 과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기업은행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몇 가지가 있어요. 필수 종목 가운데, 필수 전공 종목 가운데, 로만송 같은 경우도 있고, 뭐 기업은행도 있고, 뭐 한국항공우주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삼천자전거 등등이 있었는데, 기업은행 되게 잘 먹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제가 16,000원이 오면 매수하고 싶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들 하실 거예요. 근데 드디어 왔어요. 왔습니다. 16,000원이 왔어요. 근데 아직 오늘장의 흐름을 봤을 때는 상승을 좀 더 본 다음에 매수가 들어야 되지 않을까. 제가 기다리고 있던 가격까지 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려왔다가요. 다시 올라가는 포인트가 필요하다. 뭐와 함께? 수급과 함께 필요하다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장 수급에서는 현재 기관만이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외인은 매도를 합니다. 자, 최근의 흐름에서는 굉장히 엇갈린 수급. 근데 기관들이 조금 그래도 매수를 잡아주는 분위기가 나오긴 했어요. 하지만 파는 기관도 많습니다. 자, 그만큼 약간은 아직은 서로 눈치를 보는 단계. 이게 확실하게 돌아서야 됩니다. 그 시점이 아무래도 3분기 실적 발표들이 대부분 기업들이 마무리가 되는 10월 중반 이후 10월 말쯤부터는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 아니면 좀 빠를 수가 있고요. 어쨌든 오늘 10월 첫날이긴 한데 상승으로 분위기를 타는 그림이 좀 더 보인다면 그때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급하게 하지 마시고요. 기관의 매수가 좀 더 강해야 된다. 현재 기관의 매수 상황을 봤을 때는 기관들이 최소한 이 종목 몇만 주? 저는 10만 주 이상 기관 매수 들어오면 그때 매수해보자. 이렇게 의견 드릴 테니까요.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죠? 자, 바쁩니다. 바로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스템 임플란트입니다. 매도해도 될까요? 8288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자, 저희 둘 다 의견은 매도하지 말자라고 의견 드렸는데요. 오스템 임플란트는 이상동 멘토님께 상담받아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동 멘토님 대답해 주시죠. 네. 오스템 임플란트 회사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이죠. 자, 많이 올랐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오르는데 저 패니싱 같아요. 지금 보면 아직까지는 팔지 마십시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2014년 7월 30일부터 어떤 부분이 발현이 됐죠. 바로 보험 적용 확대라는 부분이었습니다. 75세 이상의 환자들에게 한 명당 2개의 임플란트에 대한 부분을 보험을 적용시켜주겠다. 그럼 2015년은 70세 그리고 2016년은 65세까지 확장되는 부분이 아직까지 3년이 더 남아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임플란트에 대해서 가장 점유율이 높은 회사는 어딜까요? 바로 오스템 임플란트입니다. 그리고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 그러면 정부 정책적인 방향에서 주가 자체가 여기에서 한번 차트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고가 권역에서 돌파를 할 확률이 상당히 높았겠죠. 무조건 돌파하겠구나. 왜? 기업의 가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바로 중국에서의 성장성을 우리가 조금 보셔야 됩니다. 자, 중국 시장의 인구가 12억이에요. 그 중에 노년 인구도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만 고령화로 진입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요, 오스템 임플란트의 이런 어느 정도의 상승 자체는 더욱더 크게 갈 수 있다. 월봉 한번 체크해 볼게요. 월봉 한번 체크하시면 자, 6만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종목군입니다. 그래서 좀 더 신고가 바로 볼 수 있는 종목,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담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은요, 바로 전화 연결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만나뵙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습니다. 네, 많습니다, 정말. 네, 어떤 정보 해드릴까요? 서울 반도체입니다. 자, 매수가 얼마세요?
45,000원에 20%인데, 45,000원에 20%요? 예, 어디 손절로 5% 했습니다. 네, 그리고 좀 남으신 거예요? 싶어서. 비중 얼마나 남으셨어요? 진짜 15% 남았습니다. 저희가 안 좋다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아세요? 그걸 제가 방송을 못 봤습니다. 자, 그러셨구나. 그러면요, 먼저 좀 얘기를 제가 드려볼게요. 예, 자, 선생님, 제가 이거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지난주 언제냐면, 월요일 날, 지지난주 금요일부터, 목요일부터, 수요일부터 서울반도체 IR 갔다 오고 나서 공개방송상에서 말씀을 드리겠다 해서 공개방송상에서 서울반도체 특집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안 좋다라고 결론을 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잘 대응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서울반도체 고평가, 아직 고평가입니다. 본격적인 실적이 좀 좋아지는 포인트는요. 4분기나 내년부터 조금 좋아져요, 선생님. 지금 뭐가 문제냐면 TV 쪽 그 대형 비해류 쪽이나 이쪽 스마트폰 쪽 그쪽 특히나 TV 쪽이나 가전제품 쪽에서는 수익이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순수 조명 쪽에서 매출을 좀 늘려야 되는데 그 부분이 본격적으로 좀 개화가 되는 게 내년부터 조금 비중을 많이 늘립니다. 그래서 당장의 실적 포인트 찾긴 힘들어요. 3분기 실적도 녹록치가 않습니다. 작년 3분기가 선생님이 워낙에 좋았기 때문에요. 이번 3분기 실적이 좋게 나온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2분기보단 좋은데 작년 3분기보단 너무 안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또 빠질 겁니다. 영업이익률이요. OP 마진율 자체가 6에서 8, 3분기 때 6% 후반대 나올 것 같거든요. 작년 3분기 때 9%대였습니다. 10%까지. 자, 안 된다고요. 그래서 계속 제가 안 좋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계속 매도 의견 드렸단 말이에요. 서울반도체는. 선생님. 예, 네. 충분하게 제가 의견을 드린 것 같아요.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예, 아셨죠? 예. 네. 그래서 비중을 다 줄이시거나 저 같으면 다 팔겠어요. 하지만 선생님이 원치 않으실 경우에는 비중이라도 좀 더 줄여보자. 아셨죠?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꼭 참고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상님 예, 대표님께서는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말씀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하십니까? 지금 현재가로 매도하면 됩니까? 네, 일단 매도하시기 전에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예. 자, 들리시나요, 선생님? 예, 예. 자, 지금 서울반도체 매수가가 얼마신데요? 45,000원, 예. 45,000원요. 그러면 지금 한 60% 마이너스다, 그죠? 예. 자, 55% 정도 마이너스인데, 차라리 지금 벌써 부담이 되시는 금액대까지 내려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손절을 하려면 한 20% 내에서는 무조건 끊어줘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60% 가까이 지금 이렇게 손해가 크신 구간인데, 저는 제 같으면 이렇게 손이 안 나갈 것 같아요. 예, 만약에 제 돈이라면, 차라리 업황적인 부분 자체는 분명히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서울반도체를 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포스코 ICT도 그렇고 하단 권역에서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는 시점이죠. 그리고 LED에 대한 분위기 자체가 다시 한번 가정용까지도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아무리 경쟁 업체들이 많다고 하더라도 이 LED 업황 자체는 전반적으로 더욱더 커져 나갈 수 있다라고 저는 좀 더 생각을 하고 좀 더 보유를 하시는 전략이 조금 필요하실 것 같아요. 대신에 시간은 조금 깁니다. 긴 시간 자체는 내년까지도 조금 보시면서 서울반도체를 들고 가시는 전략을 저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선생님 도움이 되셨으리라 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문자 상담 확인하기 전에 오답자가 있습니다. 네. 이상현 멘토님, 요게 정답인지 한번 맞춰주세요. 네. 0876님, 한화. 아닙니까? 땡. 네. 3909님, 한샘. 땡. 한샘은 굉장히 비슷한가 봐요. 님 하나에 점 한 개 찍으면 남인데요. 한샘에, 뭔가가 좀 아닙니다. 자, 그러면 뭐, 효성이나 하츠, 우리 0174님, 5488님, 2746님, 7011님, 다 땡입니다. 그러면? 효성도 효성도 비슷한가요? 조금, 효성은, 뭔가가, 얘들이 비슷한 일을 하는 듯 안 하는 듯 그런 분위기입니다. 맞네요. 그래서, 효성 말고, 그거 좀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섞어주십시오. 예. 다음 좀. 자,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SDI인데요. 삼성 SDI인데요. 매수해도 될까요? 3909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도 의견인데요. 저는 O 의견 냈고요. 이상훈 대표님께서는 X 의견 내셨습니다. 자, 삼성 SDI에 대해서 먼저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삼성 SDI 많이 밀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오고 있는 포인트인데요. 자, 오늘 시장에서 수급은 기관이 일단은 소폭이나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외인들과 기관들은 계속 양매도를 보여줍니다. 쉬지 않고 팝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급하게 당장의 전량 매수가 아니라 분할 매수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SDI랑 LG화학 같은 경우 하반기 그리고 내년 실적 모멘텀이 굉장히 풍부한 그런 종목들입니다. 그러면 현재 구간대에서 더 이상 밀리지 않고 만약에 또 수급적인 부분 오늘 해결이 되고 또 올라간다. 그리고 또 하나 현재 가격 구간 자체도요. 2013년도 바닥권까지 내려있는 상태란 말이죠. 충분하게 쌍바닥을 이 정도면 터치했다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 차트의 분위기로 살펴본다면 이런 이제 고점 포인트에서 그쵸? 그 다음에 여기 평평하게 만들어 내려본다면 자 거의 이 정도 라인이 잡힌단 말이죠. 거의 뭐 바닥권까지 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구간이에요. 그러면 현재 구간대에서 수급 좀 들어오면서 올라와 준다면 어디까지 갈 수가 있을까요? 이런 그림. 2014년 초반대처럼 움직여준다면 추세 자체가 좀 천천히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네. 이때와 같이 움직일 수가 있어요. 천천히 움직인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죠. 어찌됐든 간에 하반기 실적 모멘텀을 또 내년 실적 모멘텀을 받을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급하게 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분할 매수로 천천히 대응하셔야 되고요. 제발 부탁드리는 건 삼성 SK 짧게 볼 거 아닙니다. 좀 길게 보시고 대응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이상훈 멘토님께서는 저랑 의견이 조금은 다르십니다. 좀 얘기해 주시죠. 뭐 기간적인 부분 자체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른 부분이지 뭐 명락적인 그 공통적인 모태는 똑같다고 조금 보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을 조금 확인을 하셔야 되면 하면요. 길게 봐야 된다는 거죠. 길게. 자, 상승에 대한 부분과 하락에 대한 부분이 차이가 분명히 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조금 보셔야 되는데요. 자, 방송사고는 아닙니다. 시청자 여러분. 자, 상승에 대한 부분은 17만 6천원, 17만 5천원대, 그리고 하단 같은 경우는 12만 4천원, 12만 3천원대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상승과 하락에 대한 박스권이 상당히 길게 분포가 되어 있다는 거죠. 대형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업황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이미 2차 전지에 대해서는 바닥권이 조금 드러났다고 보시는 게 좋아요. 가격적인 부분에서 16만원대 아니면 17만원대 그 가격대에서는 부담스러운 조금 구간이었지만 중대형 전지에 대한 부분이 빠르게 올라왔어야 되지만 지금은 그런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회사적인 지분 가치를 봤을 때는 저는 지금의 가격대는 딱 적당한 가격이다. 대신에 많이 사지는 말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종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으리라 봅니다. 또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인데요. 모나리자입니다. 네, 모나리자 매수될까요? 좀 주셨는데요. 저희 둘 다 의견은 X입니다. 자, 모나리자 상담을 드려볼게요. 자, 모나리자 많이 지금 최근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현재 구간대에서 이거를 정말 살 수 있는 것인가? 제가 과연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이거를 매수해도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느냐입니다. 왜냐하면 주가 추이가 이렇게 많이 올라갑니다. 그렇죠? 혹시 뭐 2012년도와 같은 또 2011년도와 같은 이런 급등세를 노리시는 거라 약간 좀 위험하지 않나? 그건 발상이지 않나? 충분하게 좀 조정이 나올 때가 좀 필요합니다. 조정이 나온 이후에 올라가면 모를까? 당장에 이렇게 주가가 튀어 올라가는 자리에서 매수를 하시는 전략은 썩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주의를 해봐야 되겠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수급적인 부분은 당연히 없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뭐 오늘장 수급 들어올까요? 당연히 없는 거고 실적 부분에 대해서도 체크를 해보자면 자, 볼게요. 영업이익 부분과 당기순이익 부분이 개선사항이 있긴 한데 작년에 대비해서 영업이익은 좀 상승을 주겠지만 매출액은 좀 빠질 것 같고요. 당기순이익도 작년 대비해서는 좀 넘어갈 것으로 판단이 되네요. 만약에 상반기만큼만 나와준다면. 그런데 아직 확인이 안 됐잖아요. 조금 주의가 필요하지 않나.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조정은 나옵니다. 그 조정을 이용하셔야지 급하게 지금 당장에 매수를 따라가시는 건 위험하다. 그러니까 조금은 좀 더 살펴보시고 대응해보자.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바쁩니다. 바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조화제약입니다. 6025님 매도할까요? 질문 주셨는데요. 저의 의견은 둘 다 아닙니다. 라고 답변 드릴게요. 자, 이상한 멘토님, 조화제약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네. 바쁘다고 말씀하시지 마세요. 그 시청자분들이 많이 바쁘네. 아이고 그러면 아이고 미안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실까봐 뭐 미안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들의 고민과 그런 부분을 풀어드리는 게 바로 우리 프로그램 아닙니까? 맞죠? 김수민 맞죠? 이러면 더 많이 문자 보내시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좀 바빠야지 좀 정신이 없으니까 더 많이 보내시는 것 같은데, 또 사고 치길 바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걱정 마시고 보내시면 되고요. 조화제약 빨리 상담해 주세요. 바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빠르게 가겠습니다. 자, 조화제약 같은 경우에 우리가 업황상의 부분 자체를 좀 더 눈여겨보셔야 되는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조화제약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가 흔히 지금 상황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제 전문의약품과 일반 의약품에 대한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전문의약품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처방전을 통해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는 그러면 예전에는 어느 정도의 리베이트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관리가 되다 보니까 대부분이 이제 돈 많은 제약회사 이쪽에 상당히 많이 몰렸던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골고루 점유율 자체가 형성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 첫 번째로 강점이 될 수 있겠고, 두 번째 강점은 일반 외품 자체가 조금 팔릴 수 있는 판매량이 증가될 수 있다는 부분,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대신에 조화제약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조화제약을 보시면 지금 신용 물량이 상당히 많아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작전을 어느 정도의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용을 쓰고 있는 상태다라고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중요한 맥점은 이 가격대입니다. 저 차트 한번 같이 보시면 지금 4,000원대, 요 가격대에 상당히 강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4,000원대 기준으로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일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봉으로 보시면 이제 4,000원 체크해서 보겠습니다. 체크해서 보시면 이 자리 자체가 상당히 강한 지지점입니다. 저는 이 자리가 이제는 깨지기 힘들다고 봐요. 깨지기 힘들고, 시청자분의 단가 자체가 제가 지금 생각이 잠깐 안 나는데, 지금은 보유하고 있는 물량을 꼭 가져가세요. 꼭 가져가세요. 무조건 수익 날 수 있는데요. 어떻게 수익 나냐면 크게 날 수 있어요. 크게 날 수 있는 종목이고, 차라리 비중을 좀 더 실으셔야 되는데, 맞죠? 아깝습니다. 대신 1차적으로 우리가 들고 갈 수 있는 가격권은요, 제가 요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5,000원까지는 무리하지 마세요. 5,000원까지 무리하지 마시고, 신용물량 풀리고, 이런 부분 봐서는 4,800원, 4,700원, 윗골에 달릴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부분 꼭 기억하시고, 그 가격대 가면, 고맙다는 문자 꼭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자, 감사합니다. 자, 바로 다음 종목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종목인데요. NC소프트 매도 될까요? 8750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X, 이상민 대표님께서는 매도하자라고 지금 답변 주셨어요. 자, NC소프트 오늘 시장 1.4% 정도 현재 상승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많이 조금 주가 흐름이 밀렸었죠? 뭐 신작 게임 다 내려가고, 새롭게 출시하고 있는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는 종목이지만, 탄력적으로 조금 힘을 못 받고 있습니다. 계속 흘러 내려갑니다. 자, 주가 추이를 봤을 때도 현재 구간대 13만원대인데 12만원대에서 2014년 초에 한번 나왔던 가격이에요. 이 포인트가 바닥권 포인트에서 한번 보이고 있는데요. 새롭게 그 NC소프트가 새로운 그 신작 게임들이 출시가 좀 안 되고 있어요.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수급적으로도 사실 실적이 그리 나쁘진 않을 겁니다. 예상치 대비해서 하회할 수 있겠지만 나쁘진 않는데, 문제는 뭐냐면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기관들이 최근 들어 관심이 없고 그냥 계속적으로 매도를 다시 한번 해주고 있는, 주인이 없다는 딱 그런 포인트가 나옵니다. 하지만 제가 이거를 조금 더 지켜보자는 것은 현재 구간대에 있어서 아직 그래도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전 저점 포인트에 대한 부분이 아직 13만원 초반대 13만원 정도가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가져가 보시는 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반등이 나와준다면 매수가 근처에서는 비중을 좀 많이 줄이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 다시 이게 매수가 근처까지 오신 다음에 수급이 좋아진 다음에 좀 더 보여보시는 전략.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애매한 위치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매도에 안 드리고요. 가져가 보자는 의견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현 대표님께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일단은 이 NC소프트가요,
여러 가지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기업의 가치 자체를 많이 깎아 먹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저가에 대한 낙폭과대에 대한 종목군을 선택을 하시는 거는 상당히 힘든 선택이세요. 그건 수익이 상당히 오래 걸릴 수 있는 선택이시고, 그러면 중요한 관점을 우리가 잡는다면 지금 가격권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반등을 무조건 확인하셔야 돼요. 어떤 반등을 확인하시냐면 자, 일단은 월봉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시면요. 월봉이 어때요? 벌써 이미 깨졌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바꿔 상승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세력이라면, 내가 외국인이라면 지금 이 자리에서 어렵게 잡았는데 과연 얘네들이 이 가격대까지 다시 한번 내렸을까? 왜 자기들보다 저가에 사게 놔둘까요? 그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이 자리에서 강력하게 뭐 이렇게 한 번만 이렇게 큰 반등이 나타난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봐야 되냐면 바닥을 다시 한 번 더 골라야 됩니다. 그래야지 투매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이 부분 자체를 이제 휩소라고 하는데요. 휩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올라갈 때 이 타이밍을 우리가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노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락 파동을 좀 더 지켜보자. 대신 3분기 실적은 좋기 때문에 그 전에 꼬리를 틀고 올라갈 확률이 높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바로 다음 종 보겠습니다. 다음은요, 리온쿠첸입니다. 네, 7937님, 매도해도 될까요?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둘 다 의견은 안 된다 말씀드릴게요. 자, 리온쿠첸. 요즘에 좀 많이 밀렸었어요. 네, 그리고 다시 또 반등을 주고 있고, 쿠쿠전자 얘기를 좀 같이 드려보자면, 쿠쿠전자도 주가가 굉장히 최근에 탄력적으로 움직입니다. 자,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도는 얘기인데, 이전에 쿠쿠전자가 상장하기 전에 리온쿠첸 주가를 일부러 끌어올렸다. 왜냐하면 리온쿠첸의 PER에 맞춰서 쿠쿠전자도 같이 맞춰서 상장을 시키면은 대박이 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리온쿠첸을 주가를 끌어올렸다. 오늘 리액션이 끝내주십니다. 리액션이 오늘 장난이 아니세요. 자, 그래서 끌어올렸는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자, 그런데 리온쿠첸이 다시 주가가 내려왔지만 사실 12,000원 정도, 제가 11,000원 정도까지는 내려온다 보고 있었는데요. 내려왔다 잘 갑니다. 한 11,000원 정도, 11,000원 정도 구간이 오면은 사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가격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에요. 그럼 지금 현재 구간 때부터 해서 다시 한번 상승을 하는 그림이 잘 나왔단 말이죠. 근데 수급 포인트에서 보자면 굉장히 양호합니다. 그래도 최근에 이제 기관들의 매수세가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서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가져가 보자. 뭐 이상님 멘토님께서도 아주 좋은 리액션으로 하다고 하셨습니다. 걱정 마시고요. 좀 더 지켜보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바로 다음 좀 볼게요. 자, SK브로드밴드 매도해도 될까 하는데요. 8255님 질문 주셨습니다. 저희 둘 다 의견은요, X입니다. 자, 이 종목은요, 이상남 멘토님께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문제인데요. 기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통신이라고 하면, 이런 인터넷 사업자들은 지금 쏙 빼놓고, 우리가 대부분 다 이 휴대폰 사업자에 대한 이 부분만을, 회선 사업자에 대한 부분만을 얘기를 하거든요. 하지만 이 회선 사업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얘네들이 예전 같은 경우에는 가입자를 이렇게 불러오기 위해서 많은 번호 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발생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지금 갑자기 어느 순간에 요금제 쪽으로 변화를 하고 있는 과정이죠. 그러면 얘네들은 인터넷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고객을 땡겨야 될까요? 그거를 좀 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얘네들은 할인이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를 상당히 많이 하겠죠. 가족 할인 요금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생긴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인터넷 사업자들이 지금은 좀 더 포커스가 맞춰질 수 있는 정책들이 나올 수 있겠구나. 그러나 얘들이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어느 정도는 크게 사업성 자체를 올릴 수 있겠구나 라는 관점으로 기업의 가치를 생각을 하시고 차트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면요, 제 말이 딱 맞죠. 무슨 말이냐면, 자, 이렇게 곧장 지지를 받지는 않습니다. 곧장 지지를 받고 이렇게 주가를 올리지는 않아요. 원래는 이 자리가 분명히 매수를 무조건 지지가 돼야 되는 자리예요. 하지만 항상 한 번 더 꺾어서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린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바닥권은 어디입니까? 여기죠. 똑같이. 하지만 타이밍이 조금 다를 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을 본다면 강한 상승세가 분명히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주포입니다. 자, 9월 15일 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포 들어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지지가, 1차적인 지지가 여기 나타났죠. 이런 차트 전형적으로 어떻게 움직일 수 있냐면 우리가 N자형 파동이죠. 이런
추세적인 파동 자체를 이루면서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대신 3차 파동이 지난 이후에는 쫓아가시면 안 된다. 근데 우리가 만약 이 종목군을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본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4,500원대 밑으로 매수를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보유를 하고 있는 관점으로 본다면 이 종목군은 3차 파동이 나타날 때까지는 좀 더 보유하시자.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0876님께서 이렇게 좀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멘토님들이 바쁘다는 거는 엄청 좋은 거죠. 감사합니다. 네, 응원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응원에 이런 문자 하나에 힘내고 방송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점 보겠습니다. 다음 점은요, 오이솔루션입니다. 매수할까요? 라고 6895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네, 좀 엇갈렸습니다. X와 O 의견이 나왔는데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이솔루션을 제가 O 의견을 드렸어요. 네. 사실 뭐 많이 올라갔습니다. 네, 상장하고 나서 6개월이 지났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그런 구간들이 좀 보이고 있긴 한데 O 의견을 드렸던 이유부터 말씀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수급 포인트에서 이 정도 수급이면은 그래도 살만하다는 좀 판단을 합니다. 투신권의 강한 매수세와 그리고 기관 쪽의 금융투자 쪽의 강한 매수세. 기관이 끊임없이 매수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외인들과 개인들의 물량을 좀 빼주고 있는 모습 잘 잡히고 있고, 차트상의 분위기를 보더라도요, 지금 상승 분위기를 한번 요때 바닥 포인트 잡았었고, 요때부터 상승 분위기를 다시 탔어요. 그러면 항상 말씀드린 추세선을 생각해 봤을 때, 요 포인트 정도 보인다는 거죠. 다음 구간대 대해서는 얼마? 이거 좀 치워볼게요. 한 25,000원, 26,000원 정도까지는 한번 상승 기대감을 가지고 접근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 25,000원 정도 넘어가면은 그때 한번 다시 연락을 주시고 보시는 건 어떨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성남 멘토님께서는 저와 의견이 다릅니다.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일단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 일단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요.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에 사물 인터넷과 이제 관련될 수 있다. 그런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면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염두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의식주가 해결 안 된 상황에서 인터넷이 빠르면 뭐하고 맞죠? 아니면 뭐 좋은 기계가 나오면 뭐합니까? 지금 내 생활이 지금 고달픈데.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시장의 딱 분위기는 딱 그거라는 거죠. 자, 건설주가 올랐고 음식료가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의료업종이 올랐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딱 생활에 도움이 되는 종목군들만 지금 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오이솔루션은 근데 왜 팔면 안 되냐?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추가적인 상승 자체가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시장이 이슈가 되면서 트렌드적으로 주도주 패턴을 가지기는 어렵다고 먼저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주가상의 모습은 그냥 만드는 모습이다. 만드는 모습은 좋지만 크게 올라가기는 제가 볼 때는 힘들다. 그래서 좀 더 모으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매수를 하실 거면 22,000원대 구간을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나서시고 혹시나 보유를 하고 계시면 25,000원의 목표가를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임동석입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 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십시오. 자, 오늘도 정말 이성남 멘토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정말 더 좋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고요. 종목 많이 질문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좀 힘드니까요. 여러분, 제가 요즘 계속 얘기하는 게 뭡니까? 버티셔야 됩니다. 자, 이성남 멘토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잘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들으셨죠? 네. 바라보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